안녕하세요. 라메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블로그를 직접 만들면서 했던 생각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만든 과정을 얘기하기 전에 처음에 왜 블로그를 직접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에 웹 개발을 시작을 하셨으면 제로촌님이나 벨로포트님의 블로그는 한 번씩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많은 정보도 얻고 공부를 했었는데 좀 신기했던 건 제로촌님이나 벨로포트님이 블로그를 티스토리나 플랫폼을 사용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하셔서 배포까지 하고 사용을 하시고 계시죠. 그걸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직접 만들어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부트캠프에 갔는데 또 동료들 중에 블로그를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나는 아직 이거 하나도 잘 못 만드는데 벌써 저런 서비스 하나도 만들 줄 아시고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나 벨로그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플랫폼 위에서 글을 작성을 하면 아무 신경 쓸 거 없이 글만 쓰면 되긴 하지만 또 뭔가 내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면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입사 제안 수락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가게 된 회사가 뷰를 쓰는 회사였는데 제가 부트캠프에서 리액트를 썼었고 쭉 리액트만 써왔기 때문에 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락 메일을 제가 2월 1일에 보냈는데 2월 15일에 입사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뷰를 얼른 배워야 될 텐데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또 가장 빨리 뭔가 배우려면 프로젝트를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뷰로 블로그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버전을 만들면서 기술을 고를 때 딱 세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일단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싶었고, 그리고 뷰 버전 2가 있고 버전 3가 있더라고요. 저는 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최신 버전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뷰 3는 타입스크립트 지원이 더 잘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뷰 3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우선 프론트 외에는 다른 건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랑 뷰 3를 가지고 프론트엔드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 못해서겠지만 이게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뷰3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쓸 때 이 VS 코드 익스텐션이 별로여가지고 뭐 하면 자꾸 에러라고 했어요. 맞는 코드인데. 그래서 뷰3는 포기를 했고 뷰2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개발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외에는 신경 쓰지 않고 싶어서 API 서버를 따로 만들지 않고 AWS에 API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 하나인 앱싱크를 사용했고,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 같은 다이나모DB를 사용해서 API 서버를 배포하거나 관리하거나 할 크게 고민 안 하고 그냥 GraphQL로 최소한의 코드만 짜서 사용하면 이 API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 때문에 이렇게 앱싱크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15일에 입사했는데, 그래서 2월 28일에 이렇게 만들어서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동안 글도 쓰고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뷰로 개발을 하면서 뷰도 많이 익숙해졌고 그리고 계속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있었던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도 타입스크립트 쓰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해졌고, 그리고 뷰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이 리액트 까먹기 전에 리액트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프론트 외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했고요. 그래서 뷰로 잘 동작하던 블로그를 개츠비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츠비는 그냥 제공하는 API들을 사용해서 기존의 리액트 코드 짜듯이 작성을 하면 배포도 자동으로 해주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리고 여러 플러그인도 많아서 블로그 운영하는 데는 아주 최적이었어요. 거기에 일정 트래픽 이하는 무료였기 때문에 사실
제 블로그에 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 최적이었죠.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것까지. 거기에 HTTPS도 무료로 붙일 수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짱짱이었고 블로그에 올릴 글 같은 것도 그냥 마크다운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서 올리면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갸츠비가 뽑아가서 프론트에 뿌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API 서버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갸츠비 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죠. 이렇게 개발을 해서 얘는 7월쯤에 개발 다 해서 배포를 하고 잘 쓰고 있었습니다. 11월까지 쓰면서 되게 잘 썼는데 이제 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발표도 많이 듣고 알게 되는 것도 많고 하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이 프론트 외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거는 그 도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프라 팀의 발표를 들을 일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 내가 만드는 서비스들을 이 도커로 말아서 저렇게 깔끔하게 배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일단 도커로 말려면 일단 서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뭐 AWS의 서버리스 API를 쓰거나 아니면 개츠비를 이용해서 서버에 신경 쓰지 않고 개발했었는데 이제는 프론트 말고도 신경을 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서버를 직접 만들어야겠다. 서버를 직접 만들고 그 배포도 도커로 말아서 배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API 서버를 만들어야 됐는데 API 서버를 만들 때 그냥 익스프레스로 만들기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익스프레스는 사용하는 게 익숙한데 거기다가 블로그 API 서버를 만들면 사실 별게 없거든요. 지금은 기능이 몇 개 없어서 그냥 블로그 글에 대한 CRUD만 해주면 되는 API 서버였기 때문에 그걸 또 익스프레스로 만들면 너무 금방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면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노드를 대체할지도 모르는 이 디노라는 런타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노로 API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될 때는 항상 백엔드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몽고DB를 많이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쓰면서 SQL 문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뭔가 관계형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자꾸 흐릿해지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블로그는 MySQL로 관리를 하자라는 결정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서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도커였기 때문에 당연히 도커로 잘 말아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배포를 했는데 동작은 하는데 개츠비에서 돌아가던 것보다는 성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발했던 과정이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츠비보다 로딩 시간도 길어지고 사용자 경험이 안 좋아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전부 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약간 버벅임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적절히 잘 도입을 해서 한번 해결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라면 구글의 검색 결과에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서 메타 태그도 제대로 못 넣고 페이지 소스 포기했을 때 지금 최초의 HTML 파일에 그 컨텐츠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SEO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얼른 해결하기 위해서 1순위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구현할 생각입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원래 디노에서 리액트 서버 사이드 렌더링 구현하고 싶었는데 디노는 Node.js 런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npm 패키지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게 사용할 수 있어야 지금 개발했던 컴포넌트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프론트 서버를 또 따로 만들고 배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는 프론트 서버에서만 하고 디노는 온전히 API 서버 역할만 하도록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게시글 보여주는 기능만 있고 따로 어드민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글 수정 삭제, 조회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댓글도 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글마다 조회수를 좀 측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글 쓰는데 동기부여도 되기도 하고요. 이게 구글 어널리틱스라는 걸 붙여서 조회수가 측정이 되긴 한데 그래도 직접 조회수를 측정하는 그런 걸 구현해보고 싶어서 저게 아마 3순위로 될 것 같습니다. 글 바로 가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통 블로그 글을 읽다가 만약에 다른 참고 자료가 있으면 그걸 클릭해서 새 창으로 열기를 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마우스를 올리면
거기에 적당한 크기의 탭이 생겨서 거기에 링크 걸린 정보가 나오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읽다가 엄청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 계획 중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올릴 때 지금 좀 비효율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이미지를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에 S3에다가 올리고 그 링크를 다시 블로그 글에다가 넣고 있거든요. 글을 제가 뭐 자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크게 번거로운 건 아니지만 이것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WS를 이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올려서 서비스를 배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MySQL은 RDS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저장하는 게 없는데 MySQL을 쓴다는 것만으로 거의 10,000원 이상 을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안 쓰고 싶진 않고 돈은 내고 있는데 쓰지 못하는 이런 리소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블로그 글도 많이 적고 다른 서비스도 만들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하면 또 그만큼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AWS를 잘 쓰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블로그를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다, 이런 걸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